전 세계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로 전염병이 퍼지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 혹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대유행이 3번이나 혹은 4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데미지는 제2차 대유행. 그래서 실제로는 경제 충격은 작년 봄보다 지금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리바운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6월쯤에 30% 접종이 끝나면 그때부터 사회활동이 된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첫 달에, 그게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보복 소비가 일어날 거예요. 이 1개월 리바운드가 일어나기 전에, 즉 3, 4, 5월에 고객 관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언택트, 택트 혹은 믹스드 택트,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규정을 하고 모든 활동들이 정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끝나고 이 시점에 바로 해야 된다. 이 리바운드를 얼마나 잘 타느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즉 경제적 회복에 있어서죠,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경제 위기 때는 이렇게 물가가 서민이 체감하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이제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이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올해 안에는 미국 내에서 선교 활동이나 미국 내에서 종교 활동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을 벗어나서 아웃리치를 가는 거나 이런 거는 올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의 회복은 내년 가야 되고, 심지어는 국가에 따라서 백신이 내년 초에 들어가는 국가가 있고 내년 말에 들어가는 국가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더 어려운 국가 이런 데는 사실 선교가 내년 후반이나 혹은 내후년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경제 위험 요소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분기에서는 실업자 재증가 가능성이 좀 여전히 높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소비지수, 실업 청구 지수, 제조업 지수 등이 악화가 조금 지속되죠. 제가 WDB라고 그랬죠.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영역에서는 유럽발 디지털세 부과로 기술주의 상승 속도나 어떤 영역들의 좀 제약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참고하실 것은 치명적인 백신 부작용 가능성은 이제 현재 낮아졌으니까 이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도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경제에 주는 영향은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치명적 변종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 활동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투자도 요새 많이 하시는데 주식시장의 기술적 조정, 이 부분은 조금 염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분들, 특별히 지금 20, 30대가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굉장히 크거든요. 작년에 좀 수익을 많이 냈지만 올해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또 다른 고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이 있게 되면 또 그분들의 투자적인 수익률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겠죠. 실물 경기를 회복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좀 낭패를 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시고요. 미중 갈등은 2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다시 재고조됩니다. 이 부분도 글로벌 중국과 좀 교역을 하시는 분들은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분기, 4분기 안에 중국 통화 긴축 돌아서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게 이제 정책 시스템 지도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작년에 대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시나리오를 세웠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로는 이제 요 시나리오 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바이든이 당선됐고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을 해서 지금 상하원을 민주당이 지금 수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 4년간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정리하면 뭐냐, 한마디로 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목표는, 시스템적 최대 목표는 국내외의 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외의 안정. 네. 국내외 안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안정은 당연히 경제적 안정과 코로나의 안정과 코로나 진압, 그리고 경제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전반기에 돈을, 유동성을 굉장히 풀어서 경제적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긴축을 통해서 다시 그 재정의 안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경제 회복, 후 재정 안정, 이렇게 갈 거고요. 세 번째가 일자리나 사회 안정,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게 안정, 핵심을 두고요.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지완의 위신을 회복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질서의 안정,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공약들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그 아주 중요한 큰 흐름이 보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하자면 그것도 굉장히 좀 방대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둘을 비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소란스럽게 미중 패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물밑에서는 굉장히 중국과 타협을 많이 했어요. 실리에 따라서. 네. 그러면 뭘 했냐면 겉으로는 미국이 얻어내야 되니까 겉으로 큰 소리 친 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죠. 대중국. 당연히 중국도 그걸 줬습니다. 네. 대신 속으로는 뭘 타협했느냐?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 네. 그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온건하게 했어요. 의회에서 다 통과됐지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지만 시행을 늦춘다든지, 즉 중국이 실제적으로 아파하고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부딪히지 않고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부딪혀서 그것을 아주 시끄럽게 만든,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의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때는 어떻게 되냐? 반대입니다. 네, 무역 관세 이런 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거꾸로 트럼프 행정부 때 혹은 중국이 이것만 안 건들면 괜찮다라고 했던 그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상 협상에 있어서, 무역 협상에 있어서 가장 전면적으로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 실제로 미중 간의 갈등은, 실질적인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때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우리가 미국 물건을 더 사주고 적자를 더 줄여주고 이런 건 오케이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의 중국의 체제와 연관된, 공산당의 체제와 연관되는데 위협이 되는 인권, 노동, 환경 문제는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홍콩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강경 진압을 했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사실 말만 하고 말았거든요. 중국에. 그게 사실은 타협점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이 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면 중국이 굉장히 시끄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겉으로 공세를 취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하는 게 미국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 중국이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바이든 행정부는 태생적으로 그리고 정책 자체가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건드는 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최대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는 미중 간의 관계가 중국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또 뭐와 연계되어 있냐면 그렇게 충돌이 마찰이 커지면 교회로 보면 중국 선교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트럼프 행정부 때가 아니에요. 중국 선교의 가장 위험한 구간은 바이든 행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때의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패권 전쟁이 부딪힐 때, 제가 미중 시나리오를 발표했을 때 부딪히는 7가지 영역입니다. 트럼프 때 제가 이제 녹색 원과 파란색 원을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7가지 영역 중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집중했던 게 이제 녹색 영역이고요. 특별히 무역 전쟁, 군비 전쟁.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집중할 것이 파란색인데요. 일부는 트럼프와 겹쳐 있죠. 그렇지만 좀 다른 거는 금융 전쟁. 그래서 바이든 때는 금융 전쟁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이제 실제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힐 때 바이든 행정부가 집중하는 영역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위안화 절상, 중국으로의 인재 기업 유입, 그다음에 국제 자본 이런 부분이고, 그럼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미국과 대응할 것이냐 했을 때 자원, 그다음에 미국 국채, 국방비, 내수,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접점을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위험성은 아마 경제적으로는 2, 4분기 때 나타날 겁니다.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제 사실 경제로 봤을 때 가장 위험성이 제가 아까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적 안정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책은 두 개라고 했죠. 선 경제 회복 후 재정 안정. 그래서 이 재정 안정이 사실은 조금 위험성입니다. 재정 안정을 하기 위해서 증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 긴축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후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도 이제 그래서 후반부부터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올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이슈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협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마 7월부터 시작될 거고 이 상황은 대략 10월, 11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올 7월 이후부터는 미국의 뭐 경제라든지 경제 섹션, 뭐 정치 섹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금은 추가 부양책이 헤드라인이죠. 네. 그다음에 백신 접종, 뭐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라면 그때는 요게 헤드라인이다. 이거는 또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연결돼 있어요. 네. 연방 정부와 셧다운. 그래서 요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부분이니까 이 이슈는 미리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이 부분은 자료로 여기 제가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놨으니까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식시장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뭐 거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아직 낮지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는 것에 대한 뭐 우려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협상을 할 때 내년도에 연방 그 정부 예산하고 연계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셧다운 문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일시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예산이 이제 끊겨서 뭐 이런 부분들 또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뭔가를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제 뭐 쌍둥이 트렌드를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고 마치면 코로나19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금융 및 경제 구심점이 약화되고 혼동되는 것, 뭐 이런 것은 조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회복은 되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동시에 약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데미지를 굉장히 크게 입어서 유럽의 역할도 굉장히 축소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심점이 많이 약화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을 목표로 G1에 위신을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전 세계 질서를 안정을 노력하겠지만 당분간은 금융이나 경제 구심점이 약화되고 혼돈되는 게 됐고요. 그 틈을 타서 쌍둥이 트렌드로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리쇼링부터 시작해서 뭐 국가 간 불균형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방인 혐오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코로나19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아시아계, 한국이나 중국, 뭐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적인 그 혐오감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빨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대 정부,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대 정부 추세로 갑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제, 정부 주도 경제, 뭐 이런 것들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의 국가에서는 정치 권력이 재편되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 권력 재편은 이미 미국은 시작됐죠. 이게 뭐 결과론적이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코로나19가 발발하지 않았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제2기 행정부를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 교체는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된 거죠. 네. 혹은 거꾸로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처럼 아주 강력하게 초반에 경제를 희생해서 코로나19 대응을 했으면 재선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즉,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도 지금 정치 권력이 재편됐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독재자의 귀환이라든지 정치혁명이 일어나죠. 이 부분은 교회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런 곳에 선교지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들, 그다음 이런 나라는 독재자가 다시 귀환한다든지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정치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이미 지금 그런 일이 있죠. 그런 데는 선교적인 불안적인 상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교회는 조금 눈여겨봐야 돼. 선교적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점이 좀 극대화될 겁니다. 회복은 되지만 제가 아까 separated inflation을 말씀드렸죠.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취약점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빈부 격차가 더 심화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도 더 심화되고 일자리 갈등도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측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제가 아까 세퍼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K자라든지 사회적 취약점이 극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돌아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19 구간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모두가 다 힘드니까 사실 그게 덜 드러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회복이 될 때는 이게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누구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회복 속도가 느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크겠죠. 아니 다른 집은 회복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는 회복이 돼서 일상으로 빠르다고 일자리도 가는데 나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취약점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들을 빠르게 돌아보고 준비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대처할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 지역사회에 있는 이러한 사회적 취약점이 극대화되는 데서 노출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 자세로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3, 4, 5월 이 안에 잘 준비를 해서 1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삼아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과 반대로 미래 산업에 대한 환상, 인공지능이라든지 3D 가상현실, 디지털 화폐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자급자족, 미래의료 뭐 이런 것에 대한 환상들이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붐들도 일어난다. 사회적인 현상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때 뭐 1년 혹은 그 이상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과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간략하게 중심적인 의제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깊숙이 못 들어간 점들은 좀 제가 너무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중요한 이슈들인지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향후에 뭐 비즈니스가 됐든 혹은 교회 사역이 됐든 혹은 선교가 됐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로 준비할 때 플래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디딤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